북한 외교관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열악하다는 게 북한의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준에 준해서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책정은 뭐 대사는 식사 한 끼 얼마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북한의 재정경리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해외 파트만 담당하는 부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외 순방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물가를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이 대사관에는 1인당 돈을 얼마씩 주는 게 타당하다. 이걸 조사를 하거든요. 북한 기준으로 해서 북한 외교관한테 생활비를 주다 하니까 그거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게 정확히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권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 값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대단히 그게 열악하다고 봐야죠. 외교관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밀수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북한의 외교관이라 하게 되면 그게 필수적인 자기의 자체 계획이고 과제예요. 해외 나올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오거든요. 또 해외를 나가는 목적이 그곳에 있거든요. 생활비를 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이만한 돈의 계획을 세우고 이만한 돈을 달성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엔 어떤 직종이 불법거리 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을 다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나눠지거든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기존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기본이 뭐 컵불소, 북한은 소각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소각도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터에 눈도 말려가지고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중국을 대방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대방이 중국이거든요. 모든 곳이 다 외교관의 특종과 특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터치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공간 속에서 그것을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건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린다면 무관세거든요. 무관세 쪽으로 해서 기본 거기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 외교관들은 종자를 마련해야지 이제 다음 탕에 나올 때 로비를 주고 나올 수 있는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3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3년에 북한에 있어야지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투축된 돈과 로비를 마련하자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불법 활동이라 그러긴 그렇고 활동을 많이 불려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님께서 탈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탈북 계기를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통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린다면 이게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잘 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이나 경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 높은가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나 여기서나 제일 소중한 게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정이고 그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서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시골로 추방이 되든지 생활 수준이 열악해지거든요. 더 위험하면 그 법적 처벌의 수에 따라서 더 험한 데도 갈 수 있고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연좌제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감정들이 축적돼 오다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불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위험이 자기한테 와 닿아야 그게 행동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다가 어느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위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즉흥적인 이런 감정에서 귀순이나 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모든 축적된 감정이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실현해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교관님은 감정이 터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도 북한 외무성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실정이나 그거는 많이 알고요. 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 민족이지만 캐나다나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북한에 자주 방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신봉자나 조선친선협회 회원으로 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직접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뉴스나 이런 걸 보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도 보고 그러면 총선도 보고 다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인지하고 있다가 나의 일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북한 내에서 불이익을 나간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면 그 역량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 선수가 밑에까지도 내려가면서 이거에 대한 신원여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감지되게 되면 망명을 신청하거든요. 외교관님께서는 망명 신청을 해서 탈북하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북한 내부에서부터 오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자기 짐을 다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컨테이너로. 이런 분들은 준비를 주도심이라게 한 2, 3년 하셨겠죠. 이런 부류에 말하자면 우리보다는 좀 더
영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교관뿐만 아니라 엘리트들도 많이 탈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한멸과 동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에선 참고 견뎠거든요. 또 어느 정도 외교관의 프라우드 좀 있었거든요. 그 외교관이다 아니면 대업무를 보면서 업무 활동에서 프라우드가 있고 북한 당국에서의 통제 세기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감독 통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폭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의 지금 정치와도 많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정치가 지금 들어서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기존에 쉽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충실했던 사람들 말고 초갈기잖아요. 과거에 관계없이.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외교관이나 아니면 엘리트 충돌이 동료하고 나도 어느 순간에는 저런 운명에 처하지 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자기 직위를 넣는 순간 북한의 가문이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렇게 되고 저래도 저렇게 될 바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